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9일 리포트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간만에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이동준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조 4,755억 원, 영업이익은 3,393억 원으로 YY 플러스 230%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가볍게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기판과 컴포넌트 부분은 추정치와 유사했던 반면에 모듈 솔루션 부분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화권향 고화소 카메라 공급 확대로 예상보다 선전했던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크아웃 우려 없는 탄탄대로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의 강도 높은 셧다운 조치로 인해서 현지 MLCC 공장을 보유한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가동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시장 중장기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겠으나 동사를 포함해서 경쟁업체에 단기적인 반사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5G 모바일 그리고 전장 수요 회복, 고부가 제품 니즈가 확대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요. 특히 동사의 핵심 제품인 FC BGA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도 타이트한 수급으로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은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부진을 중화향으로 오히려 잘 메우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에 폼팩터 변화가 큰 갤럭시 S22 출시를 통해서 과거 수준의 판매량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장형 카메라 쪽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장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전기전자 섹터 대형주 가운데 추가적인 실적 상향을 이끌 만한 이벤트가 가장 풍부하다라고 적어주셨고요. 과거 MLCC 가격 상승기와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온 OCI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10년 만에 사상 최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대신증권의 한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투자 의견부터 매수와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유지한다고 적어주셨고요. 그런 목표 주가를 선정한 이유는 12개월 포워드 목표 PER 7배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에도 비정상적인 태양광 업황 때문에 주가의 실적 구조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실질 PER 2배인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 강세에 따른 셀 모듈 수익성 악화, 그리고 최종 수요처 설치 이연 등으로 인해서 향후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웨이퍼가 약세를 통해서 태양광 업황 정상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2위 업체의 판가 인하 발표로 인해서 웨이퍼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규모 웨이퍼 증설은 큰 폭의 실리콘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견조한 가격 수준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54% 증가한 1,66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였던 1,111억, 그리고 당사 추정치였던 1,370억 원을 모두 크게 상회한 기록을 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이지 케미칼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였고요. 폴리실리콘의 스팟 가격 상승이 후행적으로 판가에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도시개발 사업의 매출액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요. 1차 분양 물량이 착공되었다고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15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추가 상승, 그리고 도시개발 매출 확대, 또 발전소 프로젝트 매각 등을 이유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3%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ST팜에 대한 자료입니다. 키움증권의 허혜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04억 원, 영업이익은 49억 원으로 YY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고요. 당사 추정 영업이익인 3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마진의 올리고 CMO 매출이 207억 원으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한 수치입니다. 임상용 원료 공급만으로도 올리고 사업부가 성장을 하면서 전체 실적 흑자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리고 매출 증가로 인해서 16년 이후에
5년 만에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4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 총이익률 15%에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인수한 유럽의 CRO 자회사의 실적 또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인상개발 증가로 인해서 CRO 업계 호황에 따라 5월부터 누적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또 mRNA 원액인 DS, 연간 480만 도즈 생산 가능한 설비가 지난 5월에 완공이 되었고요. 11월경에는 연간 약 1000만 도즈 생산이 가능한 생산 설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mRNA 백신은 7월 말에 면역원성 전인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11월, 12월경에 일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24년에는 비형감형 치료제 상업화로 인해서 관련 원료 수급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2의 올리고동이 올해 하반기 증설 결정이거나 22년도에 본격적으로 증설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올리고 CMO 매출의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집중이 되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99억 원까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부분에서는요, 최근에 국제학술지의 전임상 결과가 게재되면서 에이즈 치료제의 일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어 있다고 하네요. mRNA의 시장 개화를 감안했을 때 실적 상향 조정을 통해서 동사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는 11만 원 선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은 식음료 관련 업체인 푸드나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박찬솔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 판매 온라인 채널인 랭킹닷컴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데요. 랭킹닷컴의 플랫폼 회원수는 매년 크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3만 명의 신규 회원이 유입이 되었는데 2021년 상반기에만 27만 명이 유입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은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원수의 증가가 곧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가속화되었고 급속도로 커지는 시장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회원수 그리고 외형 확대에 집중을 하면서 마켓시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 카테고리의 온라인 침투율이 20%대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푸드나무가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요. 식품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광고비, 그리고 인력 확충, 그리고 물류센터 확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푸드나무도 영업이익률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출의 규모와 성장성, 그리고 1위 업체로서의 시장 장악력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적어주셨고요. 또 광고비 지출 효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랭킹닷컴으로 유입되는 신규 회원당 광고비가 2017년 1.37만 원에서 2020년에는 2.22만 원까지 증가를 했고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회원당 평균 약 5만 원을 구매하고 있고 플랫폼 재구매율도 약 50% 수준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광고비 지출을 통한 회원수 증가 노력이 유의미한 투자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전체 플랫폼 회원수가 누적이 되면서 투자의 효과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푸드나무는 2분기에 매출액 480억 원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에 분기별 회원당 매출액이 2.7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플랫폼 효과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3분기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 호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료고요. 키움증권의 김소원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OLED 흑자 시대라고 적어주셨고요. 2분기 연결 실적 매출액은 7조, 영업이익은 7억 1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당사 예상치 및 높아진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2017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또한 4년 만에 회복이 되었다고 하네요. POLED 패널의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그리고 WOLED 패널 판가 상승이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하고요. 특히 WOLED 패널 출하량이 약 190만 대로 증가를 했고 수익성 또한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매출 원가율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는 영업이익 8,05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7,123억 원을 또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판가가 높은 POLED 패널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3분기에 WOLED 사업부가 시작한 지 8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WOLED 패널의 예상 영업이익률을 2021년 하반기부터 흑자, 그리고 2022년에는 4에서 6% 이상, 그리고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제시를 하면서 향후 OLED 사업부의 본격적인 수익성 확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네, 2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OLED 그리고 LCD 제품의 수익성을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점은 동사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 입증을 하긴 했지만 지난 분기부터 기대하고 있던 OLED 라인 증설 발표가 없었던 점은 OLED 회사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고요. 다만 당사는 3분기 중에 동사의 OLED 라인 증설 발표를 전망하고 있고 또 이후에 OLED 사업부의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디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조은혜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먼저 안정적인 펀더멘탈에 매각 이슈를 붙이다 라는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우선 최대 주주인 디오홀딩스와 김진백 대표이사의 지분인 30.33%에 대한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진 인수 의향사는 글로벌 탑티어 임플란트 업체들을 포함해서 SI 및 FI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각가는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따졌을 때 목표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1.3조 원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2021년 예상 매출액이 1,547억 원, 영업이익이 488억 원으로 YOY 대비 63% 성장한 효과를 내었고요. 프라치 솔루션과 보철 사업 론칭으로 인해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호실적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디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5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분 인수 전에 글로벌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디지털 임플란트 영역에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